네, 안녕하세요. 금딸입니다. 여러분 5월 학평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또 되게 답답하게 푸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선생님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5월 학평이 쉬웠다고 하는데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만 못 봤지? 왜 난 또 3이지? 4지? 5지? 이런 얘기를 해볼 거야.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보는 분위기가 아니야. 선생님들도 찍는 분위기가 아니고 선생님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2등급은 11%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우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89%의 학생들은 항상 3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게 돼 있어. 그럼 그 학생들은 어쨌든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 쉬워서 내가 1등급이랑 뭐 세 문제 차이 이 문제 내가 쉬운 건데 실수인데 뭐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3등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가 실전에서 맞히려면 어떻게 공부를 했었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규명이 돼야 되고 앞으로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정답 좀 체크해보고 4단락 이행에 근거가 있었네? 4번 정답, 2번, 그래서 정답이었구나. 딱 이것만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실력 향상이 하나도 안 돼요. 이 5월 학평을 뭐 70점대 맞은 학생도 있고 80점대 맞은 학생도 있는데 선생님 이번에 이제 현강생들한테 뭐 조사도 다 하고 문자 쭉 받아보면 뭐 선생님이 이제 부산도 나가고 대전도 나가요. 뭐 수지, 천안도 다 나가는데 뭐 대전에 보면 뭐 연초마저 4등급이었던 학생이 98점 맞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뭐 부산에 있는 학생도 역시 뭐 3등급이었는데 뭐 98점, 뭐 96점, 98점. 아니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얘들아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의미 없고 다만 그 이제 점수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과학기술 지문이나 이번에 경제 지문이 그나마 좀 어려웠잖아. 그거를 빈 페이지를 반드시 뽑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독해 과정을 밟아 나가라.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어렵지 않았는데도 좀 고생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점수가 잘 나와도. 그럼 내가 실전에서 문제를 다 맞췄을지언정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해. 허무하게 그냥 이제 정답이 보이는 수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독해할 수 있었을까? 뭐라고? 실전에서 어떻게 짐을 독해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규명이 되어야 되고 독해 훈련을 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그 당일날 새벽 1시부터 찍어 놓은 거거든요. 뭐 잘 본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뭐 이건 아니지만 잘 본 학생들도 선생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더더욱 더 그래야 되고. 근데 정말 안타까워서 선생님이 이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 총평을 올려놓은 내용인데 TCC로 또 찍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1등급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해설 강의 들으라 한 거 아니야. 근데 3, 4, 5, 6등급 학생들이 정말 딱 이것만 하고 넘어가요. 정말 재앙이야, 재앙. 내가 4번 찍어서 틀렸어. 정답 2번이었어. 4번 왜 틀렸고 2번 왜 정답인지 딱 체크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2번이면 바보. 4단락 이행에 근거 있었네? 이것이 왜 못 봤지? 그냥 딱 이것만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실력 안 늘어요. 여러분들 이 6월 평가원을 풀어 제끼고 수능을 풀어 제낄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 5월 학평은 얘들아 5월 학평은 사실 기출문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할게. 근데 더 크게 와닿을 수는 있어요. 이 5월 학평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어. 기출문제보다 좋은 문제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어.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그냥 그 수많은 이제 문제집들에 들어있는 어쨌든 그냥 수능 기출문제도 틀리면 틀리는 거야. 무슨 긴장감이 있고 그러냐고. 근데 우리 이 모의고사는 어때요? 내가 실전처럼 수능이랑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적 동일한 조건에서 어쨌든 내가 진짜 그 환경에서 본 거야. 실전 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틀렸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틀렸지? 이게 수능이라면?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내상을 입은 거야. 상처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동기부여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 힘을 이용하셔야죠. 근데 이걸 왜 그냥 에이, 시험 쉬었대, 뭐 선생님들도 해설 강의 찍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처박아 둔단 말이야. 바로 또 뭐 내신 학원 가고 다음 진도 나가기 바쁘고.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게 모의고사 푸는 거 우리 원했잖아요. 실전처럼 푸는 거 원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그 시험의 가치를 후려치냐고요. 그거 어차피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TCC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5월 학평을 쉬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 모양일까? 정말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5월 학평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6평에서 최소 5점, 10점, 아니 그 이상도 여러분들 이 인생의 이 성적의 그 성적 그래프, 이 상승 그래프의 이 활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기울기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이란 말이야. 우리가 처음 진짜 시험답게 시험을 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5월 학평, 이 죽어버린 이 5월 학평에 대해서 다시 생명력을 부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적 상승 그래프를 완전히 다른 기울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선생님이 정말 이제 답답해요. 이제 뭐 그래도 정답률 보면 독서가 그래도 낫거든. 독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진짜 선생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응?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지문에도 학생들이 우왕좌왕한단 말이야. 막 줄 아무데나 밑줄 치고 또 읽고 열심히 읽어. 근데 이제 정보량 좀만 많아지면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고 정보량 많아지면 멘탈 붕괴되고. 선택지 맨날 두세 개 남아가지고 와리가리 치다가 시간 많이 보내서 시간 부족하고. 전형적인 현상이 전형적인 현상. 근데 선생님도 그랬다, 얘들아. 선생님도 삼수하면서 맨날 국어 영역 시간이 진짜 지옥이었어요. 지옥. 열심히 했어. 선생님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남들 안 한다는 기출문제도 선생님은 진짜 재수 때 6회독을 했어요. 6회독. 왜냐면 어쨌든 이 국어를 올려야지 선생님이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양적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그 모양이더라고. 진짜 죽고 싶었다니까. 근데 얘들아, 관점을 바꾸니까 되게 허무하게 국어 영역이 쉬워졌어요. 여러분들도 이 무게중심을 한번 바꿔봐. 이 관점의 무게중심을 한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거 알겠어. 나름대로 이 코로나란 이 개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냥 틀린 문제 해설 보고 넘어가고 근거 찾기 해보고 이런 차원에서 넘어가면 어차피 뻔해요. 결과가 6평 끝나고 또 비슷한 패턴으로 또 시험 보고 또 해설 강의 얼쩡얼쩡 될 거란 말이야. 또 막 누구랑 상담하고 상담으로 안 바뀌어요. 한 지문에 대해서 독해력 기른 훈련 제대로 해낼 때 그게 조금씩 바뀌는 거지. 상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마음의 위안일 뿐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실전에서 어떻게 지문을 독해했어야 되는가?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기준으로서, 일관된 기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어차피 6평과도 비슷해요. 아니 6평이 더 어렵지. 6평이 더 어려워요. 이번에 사실 지문을 잘 못 읽어내도 이 보기 문제의 이 선택지가 정답이라고 약간 손을 들고 있어요. 너무 허접해가지고 독해를 아예 제대로 못한 학생들도 어쨌든 틀리지 않도록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내용 자체는 막 어려웠어. 이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꽤 어려웠거든요. 그래프도 나와가지고 좀 어려웠는데도 되게 정답이 쉽게 나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이제 거만해지는 거야. 아니 어쨌든 나는 뭐 90점 넘었는데 뭐 어쨌든 난 80점대 중반인데 어쨌든 뭐 3등급이네. 뭐 어쨌든 잘한 거잖아.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봐봐. 자 잘 보세요. 이게 뚜렷해야 돼. 이게 무너져 있으면 어차피 시험 못 봐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어떤 정보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가? 왜 정보량이 많은 거 알겠어요. 경제 지문, 과학 지문, 그리고 수능에 나올 그 지문, 그 킬러, 그 무서운 지문들, 그렇죠? 걔네들이 정보량이 많은 건 알겠는데 어떤 정보에 주목해서 읽어야 될지가 명확해야 돼. 즉 어떤 정보에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어떤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서 읽어야지 그 많은 정보량들을 내가 한 번에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되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돼. 일관된 기준. 사실 이 평가원 지문이 맨날 똑같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거야. 뭔 소리야? 어떻게 평가 원점이 매번 똑같이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얘들아, 소재는 달라지죠. 소재는 뭐 경제 지문이 하면 어느 경우에 뭐 BIS 이렇게 나오고 어느 경우에 뭐 한계 효용 뭐 어느 경우에는 뭐 이번처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소재는 달라지지만 맨날 이 정보를 제시하는 패턴은 늘 똑같다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수능 국어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이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되고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봐봐. 독해가 잘 되면 사실은 얘들아 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금방 최상위권 돼요. 독해가 잘 되면 근거 찾기는 저절로 되거든요. 아니 심지어 한 큐에 지어진 선택지들이 많아져. 왜? 독해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독해 과정들을 치열하게 공부해 나간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일종의 총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평인데 뭐 어떤 지문이 어렵고 어떤 지문이 쉬웠고 평이했고 이딴 소리는 정말 수험생들한테 의미 없어요. 그건 학부모님들한테는 유효한 정보인 거고 선생님이 이거를 명확하게 훈련시켜 줄게요. 지금 해설 강의 올려놨거든요. 어떤 정보에 주목해서 읽으면 이거 경제 지문 나는 실전에서 그래도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졸라 쉽네. 과학기술 지문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잖아. 어떤 정보에 주목해서 읽고 그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정보들을 어떻게 독해하면 이게 내가 한 번에 내지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걸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한 큐에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완벽한 해답을 줄게요. 해설 강의를 보시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설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게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읽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시간이 덜 걸리는지 시간이 딱 이제 필요한 시간만 걸리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속독이 안 돼서가 아니야. 속도가 아니야. 속독이 원인이 아니라 그만큼 선택지 예를 들어 두 개를 고민할 때 이거 이제 정오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와리가리를 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막 기본적으로 한 토막은 읽어야 되죠. 30초란 말이야. 막 그런 행위를 막 여러 번 한다고 해봐. 한 30번 한다고 해봐요. 20번 한다 해봐. 그럼 시간이 벌써 10분, 20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틀린 문제 해설하고 근거 찾기, 대응 수준, 요즘 서칭이라 하더만 서칭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으면 어차피 6평 때 그리고 수능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그 서칭도 하지 말란 그게 아니라 근거 찾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 수준에만 머물고 있으면 어차피 본질적인 독해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내일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시험지로 아니면 12월 달에 수능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할 거야.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문제풀이 모의고사 양을 더 늘려? 변화 없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되는지 간단히 알려주고 싶은데 총평이기 때문에 정말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인데요.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동일하잖아. 그쵸? 문학도 어떤 정보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보통 갈등이 있으면 갈등 파악해라, 사건, 인물 동그라미 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국어국문학적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능 문학이 한없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가. 이 소설은 더 쉬워요. 심리야, 심리. 심리를 바탕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읽을 수 있게 돼요. 그게 사실 평가원이 제일 원하는 게 객관적이고 사실적 읽기거든. 미안하지만 이게 국어 선생님들 중에 국어문학적 시각이 팽배한 건 알아요. 이 수능 국어판이 아무래도 국어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평가원은 문학 감상에 관심 없어요. 사실적, 객관적 문학 읽기를 강조하는 게 평가원이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몰라, 나중에 문학 감상하고 싶으면 대학교 가서 하시고 수능 국어를 잘 보고 싶으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시도 역시 마찬가지, 시도. 선생님이 이거를 막 다 얘기를 다 세세하게 하려면 지문이 필요하죠, 지문. 지문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자꾸
지문에 써져 있지 않은 막 상징적인 내용, 뭐 함축적 내용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시를 자꾸 있는 그대로 텍스트화해서 독서처럼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관되게 해석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끄집어내서 모든 시어의 의미들을 사실은 그 해석의 기준에 다 수렴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뭐 해설 강의를 뭐 TCC에 올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도 역시 똑같다. 어떤 정보들을 주목해서 읽으면 이게 한 큐에 지워진 선택지가 많아지는지, 그래서 독해를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평가원이 원하는 시각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성적 되게 허무하게 금방 올라요, 진짜로. 그냥 연습의 범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냥 국어가 하다 보면 되는 과목이 아니라 무조건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체 과정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해설 강의를 꼭 보시고, 해설 강의 무료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미 푼 5월 학평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품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새로운 시험지를 줄 테니까 그걸 풀어보고 이 해설 강의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5월 학평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틀린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했었던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같이 한번 보면 돼. 한 2, 30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2, 30일의 공부량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뭐 200일의 공부량과도 훨씬 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관점이 열린다면,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면 진짜 나 같으면 투자를 하겠어요.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 해보시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진짜 이거 아니 시험이 쉬웠는데 왜 이렇게 못 봤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알겠죠? 이런 정도 보시고요. 자, 화법과 작문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바로 이 TCC에 이어서 이 5월 학평을 소재로 해서 합법과 작문, 이제 특히 여러분들 많이 틀린 게 이번에 4번입니다. 토론 유형인데 사실 작년 수능을 그대로 똑같이 유형화해서 베낀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틀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토론 지문에서 정보량이 많잖아. 그쵸? 정보량이 많고 무려 찬성 1, 2, 뭐 반대 1, 2, 뭐 4명의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지, 어떤 정보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지 이런 체계들이 하나도 안 서 있는 거야. 선생님들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 사이트 다 가봐 화작을 해설하는 그런 해설 강의 있나? 없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 TCC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시각을 바꿔서 이 화작 자체가 되게 쉬운, 나한테 그냥 먹고 들어가는 파트로 다 만들어줄게. 알겠죠? 되게 재밌어요, 이거. 자, 좋습니다. 이런 정도 하고요. 자, 문법입니다. 이 문법도 이번에 나온 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14번, 15번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미 기출문제에서 정말 그냥 사골이야, 사골. 너무 많이 오려낸 주제고 이거를 어려워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도 최소한 안 됐다는 것이고, 또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뭐라고?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나름대로 이거 다 진도도 나가고 뭐 개념 뭐 1회독도 하고 했는데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그 개념이 문제풀이용 개념이 아닌 거야. 문제풀이용 개념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실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평가원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개념들을 다 실전적 개념으로, 즉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되는 개념을 다 바꿔놨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해설 강의 다 올려놨어요. 이번에 그 용언의 활용, 그쵸?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 14번 문제일 텐데 이 14번, 1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막 되게 막 외우기만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용언이 있고, 뭐 이게 비읍 불규칙이고, 뭐 리을 탈락인데 뭐 이제 규칙이고, 막 이런 이제 여러 사항들을 외우기만 하지. 실전에서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실수라고는 하는데 실수라는 이름으로 자꾸 틀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그 적용이 되는 개념이 있어. 그걸 직접적으로 훈련하면 돼요. 이것도 선생님이 해설 강의 찍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실전적 개념 훈련하게 되면 매번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정도 하고요. 내가 5월 학평이 쉬웠다는데 나만 못 본 이유는 뭐냐? 나만 못 본 이유. 여러분들이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야 돼. 본질적으로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관점을
과감히 버리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버렸으니까 새로운 걸 익혀라 이런 차원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쌓고 있는 그 실력 위에다가 평가원이 원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얹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하는 만큼 무조건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논리 구조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줘야 돼. 국어에 대한 이 세계관을.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해설 강의를 정말 이제 다 올려놨어요. 이거 꼭 참조하셔가지고 바꾸셔야 돼요. 이 오락평에 대해서 정말 분위기가 이상한데 여러분 또 뭐 내신하기도 바쁘고 뭐 그런 거 알아. 그렇죠? 내신 끝나고 나면 6월 학평 바로 기말 보겠죠. 그럼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 보면은 8, 9, 10, 11 4개월 후에 그냥 수능 보는 상태야 지금. 지금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알겠죠? 쌤이 여러분들이 꼭 이 해설 강의를 참조할 거라 믿고요. 지금 바꾸셔야 돼요.